예, 각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번 의견을 듣긴 했었는데요. 그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 흐름을 언제까지 타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7조 8천억 원을 좀 순매수했고요. 네. 이 중에 4조 3천억 원을 그러니까 7, 8, 9 현재 하반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월에는 2조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반면 이제 외국인은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그리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국내 경기 침체 우려 등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기금의 매수는 시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다만 향후에 지속되는 여부는 이 연말로 갈수록 이 배당 투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내년과 내년에 경기 전망 또 그리고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서 변동성은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에 따른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실적과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주식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반기에는 가능하면 배당 수익과 또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당 매력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뉴스가 있는 종목군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 역시 우리도 헬릭스미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상 3상이라는 게 아무나 막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약물 혼용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 하는 것 같은데 헬릭스미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또 다른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오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헬릭스믹스는 최종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한 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죠. 이유는 앞서 HLB나 신라젠 같은 경우 뉴스에 워낙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미 네.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되었다라는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3상까지 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그걸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양한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 1상, 또 2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을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메디톡스를 포함해서 인트론 바이오 등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는 적립식 투자 내지는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 3년 후에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씨를 뿌리는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수급과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좀 조심하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에 제가 똑같이 반응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렇게 큰 기대보다는 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좀 참고 기다리자라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 워낙 지금 좀 제약바이오주 변동성이 크니까요. 뉴스 계속 따라가시면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자동차 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뉴스도 나오겠다. 기관의 수급도 담기고 있겠다.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만 더 잘 팔리면 좋을 텐데 미래차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인 앱티브와 네. 그러니까 5대5 합작사를 내년에 설립한다는 얘기죠. 앱티브는 자율주행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 20위권의 부품 회사입니다. 역시 현대차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광고도 여러 번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결국엔 미래차 경쟁력 확보와 강화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네. 계속적으로 투자 매력이 증가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향후에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의 계속적인 증가, 지속적인 증가와 자율주행 등 이러한 그 미래차의 경쟁력 확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그룹 외에도 이런 전기차 관련 또 자율주행 관련된 2차 전지 관련 또 그런 관련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관련 자동차주들도 저희가 계속 그 흐름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주인데요. 조선주에는 어쩌다 보니 모멘텀이 좀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개선되고 IMO 2020도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 조선주의 모멘텀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진짜 내 돈을 들여도 될 만한 시점이 드디어 왔다고 보시는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조선주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는 중국이 네. 이런 가격 경쟁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점유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친환경, 프리미엄 선박 위주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네. 지금 8월 저점 대비해서 20-30% 정도 지금 조선주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점을 보니까 PBR 기준으로 0.6배가 일단 조선업종의 바닥을 좀 지지해준다라는 형성해준다는 컨센서스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면 한 PBR 기준으로 1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0.6배 수준인 바닥에서 20-30%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LNG선 수주 확대가 된다면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등 이러한 중소형주도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지금 없죠.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로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턴어라운드 주로 조선주는 계속 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안 와서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친환경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주 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유화학주가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석유화학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우리나라 국내가 유독 친환경 쪽으로 잘 돼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게 정유화학주들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유 보유국은 아니잖아요. 네. 생산 보유국은 아니고 우리는 정제를 해서 정제 마진을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쪽에 기술력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국내 기업들이 네.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유화학에 대해서도 뭐 IMO 2020 하다 보니까 조선주, 해운주 그리고 정유화학까지 가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뭐 부산 아세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급변하는 정세가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향후 1년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올지 지금 상당히 저도 궁금한데요. 계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지켜봅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3차 북미 대화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과연 정말 3차 북미 대화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북미 관계 또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뭐 분위기로 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남북 경협주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3차 북미 대화의 그런 단계를 좀 보시면서 좀 저희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럼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또 3차가 되고 좋아지면 그때는 그러면 남북경협주를 진짜 들어가도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종목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많이 얘기하고요. 이런 관련 뭐 철도주부터 해서 시멘트주, 관광도 얘기 많이 관광도 하고. 이야기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기대감, 사실 열리게 됐을 때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단기간에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그런 부작용으로 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펀더멘탈로 가게 된다면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이든 그런 가치 투자자라든지 뭐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급등하고 변동하는 장세에서 대응하시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 때는 주가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항상 쉽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또 움직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쪽으로 혹하다 보니까 뉴스 나올 때마다 흔들릴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또 전략적으로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벨 평화상 후보 이거 제출하려면 11월인가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유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농담 삼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요즘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참 제약바이오주의 혼미한 사이에 코스피에서 연기금 매수에 집중이 돼 있고 이슈라면 뭐 계속 돼지 그림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수는 약간 박스권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1890포인트를 저점으로 지금 2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54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650까지.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저가 매수 유입은 맞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 없습니다. 네. 그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고 대형주는 연기금의 매수로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개인 대주주 그러니까 과세에 대한 부분이 네. 또 다시 또 불거지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혼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 성향이 높은 고배당주 중에서는 그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이 은행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예상 실적을 놓고 본다면 올해 배당 성향이 꽤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실적에 개선이 예상되는 또 기업들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 2차 전지라든지 또 5G 관련주는 사실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5G 관련주 또 그리고 최근에 국산화 소재 부품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IT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됐지만 최근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 약간은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고배당주와 2차 전지 5G 역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송파지점의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